박박 긁어대기만 하는 과격 원내 지도부라고 삼아봤는데 왜냐하면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나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다 박씨예요. 공교롭게 박박이라 그랬는데 아니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대표나 당에서는 싸워도 그래도 원내 대표나 원내 지도부는 원래 만나서 좀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야 이게 굴러가는 거고 그래야 이를테면 특검법도 지금 많은 여론이 그 원내에서 조금만 협상 잘했으면 저 내란 특검은 벌써 시작돼서 굴러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략 없이 조롱하고 압박하고 싸움만 한다. 그래서 야당에서도 박찬대 책임론이 터졌고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뭐예요? 저기 그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우현식 의장이 상대당 원내대표의 존중과 예우를 표하라 이런 경고까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? 이것도 사실은 지지율 깎아먹는데 좀 그럼요.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법이 지금 네 번째입니까? 김구혜 특검법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죠. 네. 그다음 내란 특검법이 또 한다는 건데 보세요. 내란 상설 특검은 우리 당에서 이탈해가지고 통과가 됐잖아요. 그리고 내란 일반 특검도 그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여야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어요. 맞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내란에다 뭘 넣었습니까? 처음에는 그 외교 안보 그러니까 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일본에 가까이 했다. 이것도 무슨 뭐 내란죄 수사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뭐 저기 그 탄핵 천에 들어 탄핵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. 기간도 길고 모든 거 나오면은 모든 기관에 모든 내란과 관련된 의심이 있으면 단 일이라도 있으면 모든 사람 불러다가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. 그다음에 특검 그 선정하는 방법이 특히 기울어졌다 그랬죠.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자 저 사람 불러서 조사해. 그러면 특검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. 이렇게 하면 내란이라는 그 칼날 아래 추풍낙엽처럼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? 그게 통과되기 힘든 거죠. 내란 옹호당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내란의 내자만 보여도 너 체포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국민의힘은 당명을 내란 수계 품문당으로 바꿔라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겠어요. 근데 이걸 원내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리고 국민적인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그 정치적인 그 민심으로 봤다면 여야가 얼마든지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고 범위도 줄이고 기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그 대선을 위한 정쟁의 소모적인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면 합의가 가능했죠. 그렇죠. 이번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지난주에 통과해서 이제 재표결로 폐기된 거 아니에요? 그 이번 주에 또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? 또 내놨는데 이번에 외환죄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미친 거 아닙니까? 그 뒤에 좀 짚을 텐데 그걸 쓸데없이 그러니까 뭐 쓸데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했거나 그러니까요. 아니면 이것도 제가 볼 땐 제 추측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. 그 뒤에 좀 짚기로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내란 특검법에 그 외환 얘기 논란의 외환죄 들어간 건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. 그게 오늘 중앙일보 기사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는 아까 우리가 분석했지만 본인의 이해관계, 본인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피하기, 본인의 대통령 돼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현역 의원들이거나 원내 대표 정도 되면은 정치는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렇게 직접 전화를 해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좀 설득을 하든가 그래야지. 아니 내란 특검법을 그렇게 해서 망쳐놓고 이번에 와서 또 했는데 더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당도 우리 당 스스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합의가 가능하게 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출범도 쉽고 진행도 쉽고 마무리도 국민들이 다 납득할 만하죠. 특검만 좀 일찍 시작됐으면 이게 이런 난리를 안 치죠.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논란이 경찰을 없죠. 해야 되는 그런 논란도 없는 거고. 오히려 특검을 했으면은 대통령 측도 이렇게 거부할 논리도 없고. 그렇죠. 공수처가 저를 헛발질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필요도 없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당의 뭐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 야당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미흡한 전략의 수를 두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민주당에도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 같은 그러니까 본래 원조 친명 아니었어요 그분들이? 그러니까요. 근데 이분들은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대면 한 것 같고. 그러니까 소위 합리적이고 조금 신중하다고 보이는 그 원조 친명들은 또 요새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강성 친명으로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서 지금은 뭐 김민석,
정청래, 예. 추미애 예. 이런 사람 말만 듣고 예. 그다음에 원내는 아까 말한 박찬대, 박성준 또 하나 김용민입니다. 예. 예. 이런 사람들 예. 정말 그러니 저도 참 답답한 게 그러니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자꾸 우리 당이 망가져도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을 가도 민주당 때문에 계속 살아나는 거야. 예. 참 답답해요. 양쪽 다 참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야말로 적대적 공존 공생이죠, 공생 관계가 예. 되는 거죠. 공생이죠. 적대적 공생. 예. 한쪽이 있으니까 이쪽에 살고 이쪽이 있으니까 저쪽에 살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.